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뭐 화창한 봄날의 날씨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거의 이제 반팔을 조금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주말 넘어서 날씨가 또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다니까 높은 일교차에 항상 잘 대응하시면서 나날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전에 뭐 아이와 함께 뭐 나들이 좀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간밤 미증시 정리하다 보니까 SVB 즉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다라는 이슈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래서 좀 이것저것 정보를 보면서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미 증시 마감을 했을 때 시장에 하락한 요인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 실버게이트 파산이 먼저 나왔고요. 가상화폐 전문 은행이 먼저 파산을 해버렸고, 또 SVB 즉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부 발생을, 그러니까 채권 손실로 인한 뭐 뱅크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22억 5천만 달러를 자금 조달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에 이 신선한 악재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바이든 또한 이 법인세 인상과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 기존 1%의 세금을 물리던 부분을 4배까지 확대한다라는 두 가지의 신선한 악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악재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고착화 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에 항상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수적인 악재가 있는 반면,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악재들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장으로 하여금 좀 답답하고 짜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이미 미 증시에서 발생된 이 두 가지의 이슈를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항상 장 마감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목요일 날은 시장이 어느 정도 먼저 저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보냈다라는 생각에 경고 아닌 경고 방송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단기 매매를 하든 중장기 매매를 하든 항상 시장의 큰 틀에서의 변화는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하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뭐 말이 서두로 좀 샜는데요. 일단은 오늘 SVB 미국 16번째 규모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과 그 영향 및 신선한 악재의 등장은 항상 위기와 기회의 순간을 동반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간밤 또 다우가 연 이틀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뭐 연 이틀 뭐 이 정도 빠졌으면 이틀이 아니라 3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단기간에 5에서 7% 정도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나스닥도 거의 말이 이제 이틀 빠진 거지, 이 주간 단위로 보면은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에 약 5% 정도 고점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빠졌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신선한 악재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내 증시도 영향은 받을 것 같고요. 자, 준비했던 내용들 그냥 서서히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죠. 지난 목요일 미 증시의 출발은 사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고용지표들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고용지표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돌발된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급격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리스크를 준비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과거에 뭐 이런 말을 했지 그랬지 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말하는
멍멍이 소리도 절대 아니라는 점.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차트 하나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매크로 지표만을 의지해서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주식시장은 항상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 사람의 심리의 쏠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일단 이번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시장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뭐 여기에 글에 다 녹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은 이따가 이제 이거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 플러스 알파로 지난번 2008년 또 발생된 르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파산했던 미국 은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14일 뭐 아무튼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채권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뭐 환율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영국 연기금의 파산설까지 나오는 등등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뭐 절대적인 최근에 지수의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상기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도 저는 똑같은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SVB 뱅크 사태까지 연결시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한 주는 파월 청문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고용 관련 지표들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던 주간이었으며, 국내 증시로 보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봤어야 당연한 시장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라면 혹은 트레이더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시황상 중요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파월의 청문회 일정은 잘 마무리되었고, 사실 SVB 이슈나 뭐 바이든의 돌발 발언이 없었다면 저는 파월 의장 청문회 이후는 재료 소멸 관점에서 또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발될 악재가 발생을 했다면 우리는 그 변수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간의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의한 시장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이며 신선하지 않는 악재로 볼 수 있는데, 지난 목요일 시장에서 발생된 두 가지 내용의 악재, 이 중 SVB 뱅크 22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 추진 이슈가 나오면서 목요일 하락을 했던 점, 그리고 정말 너무나 빠르게 뱅크런 사태와 더불어 2일 만에 파산으로 돌입한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아주 신선한 악재로 다가온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3월 9일 사실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에 파산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실버게이트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사실 잘 나가던 비트코인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뭐 특별히 영상에 코멘트 드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먼저 파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SVB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22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파산 및 영업 중단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어찌됐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이 자산은 몰수를 당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관을 시켜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갈 텐데,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대하게 자금이 풀렸고, 그로 인한 시장에 뭐 이곳저곳에서 버블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뭐 가장 강력한 버블 중에 하나가 이 가상자산 쪽에 엄청난 버블이 터졌죠. 그리고 또 연결고리로 스타트업에도 엄청난 돈이 물밀듯이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 두 가지를 보면 최초 문제가 되었던 FTX 거래소 파산, 그리고 실버게이트 암호화폐 전문은행 파산, 그리고 다음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즉 스타트업의 44%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303조 규모의 미국 16번째 규모의 은행의 뱅크런 사태와 파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은 약한 고리가 먼저 쥐어 터지고 있구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한 고리, 그 약한 고리가 하나하나 끊어져 가고 있구나. 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깨지죠. 또 깨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엔 또 정리가 될 텐데 일단 봐봐야 되고, 일단 목요일 발생된 이슈와 금요일 발생된 이슈는 모두 연결고리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패닉셀도 분명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 발생을 이미 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조짐을 보였고 대비하고 있었다면 하루 이틀이면 이 문제는 조금 잠잠해질 정도의 이슈에 지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주말 사이 아마도 SVB 사태로 인해 이슈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공포가 시장 이곳저곳에 생길 것은 있지만, 이 문제는 분명 정부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돼버리면 일시적인 혹은 단기적인 봉합 수준으로 가겠지만, 이런 내용이 단기적으로 가겠지만 앞으로 시장의 박스권 랠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는데, 박스권 장세에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불러온 부작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 부분이 그 SVB 미국 은행의 파산이 시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아마 대서특필할 것이고, 그러한 이슈가 급락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 0.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더 낮추는 효과가 하방을 지지하는 효과를 만들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자면 이미 이번 주 하락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었는데, 목요일 발생된 이슈는 돌발적이라 빠졌어도 사면 안 되었고, 금요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서 마감시키고, 월요일 공포가 극에 달해 급락이 발생한다면 서서히 줍줍을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 이래요. 제가 주식을 쭉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제 시장이 상승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두 달 야금야금 올라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도 섹터, 테마 주도 대장주들은 100% 200%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매 분기마다 존재를 합니다. 매 분기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는 템버거 종목군들이 꼭 출연을 하는 게 이놈의 주식시장의 섭리인데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상승은 두세 달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하락은 단 5일이면 그동안 두세 달 올려놓은 것을 전부 다 반납시켜 버리는 게 이 주식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 5일의 폭락에 뭘 해서 수익을 내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칠수록 더 처절하게 저는 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차분하게 차가운 심장으로 좋은 종목이 분명 떨어져 내려오면 줍줍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SVB 뱅크 파산, 이거는 좀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미국 정부가 개입할 건데,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씩 좀 놓고 보면요, 리먼 브라더스급은 아닐 텐데요. 대충 여기다가 글로 첫째, 바젤3가 도입이 됐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바젤3가 은행에 도입이 됐는데, 이렇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은 체력이 있다. 시장에서 대형은행들은 시장에서 버틸 체력이 있다. 첫째, 바젤3. 그래서 대형은행 노 프로블럼, 문제없다. 그리고 둘째, 특화은행이다. 스타트업 특화은행이다. 셋째, 정부는 개입한다. 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핑계대기 좋은 내용일 겁니다. 연준을 압박하는 카드도 될 것이고요. 연준의 고강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미 의회에서는 더욱더 압박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연준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겠지만, 딜레마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 될 텐데, 그러면은 금리를 이 가운데서 0.5 bp를 인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무리수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이 급락하고 나면, 급락 이후에 분명히 이러한 기대감이 그래도 연준이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고쳐먹겠구나, 적어도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전략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주말 사이에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시가는 아주 합리적인 수준에서 많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많이 형성이 되겠죠. 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개파락이 크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월요일부터 뭐 시장의 포지션을 100% 이제 스윙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전 매매 열심히 하고 여기서 단기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스윙으로 잡을 거는 천천히, 예를 들어서 스윙으로 단기 매매는 아주 열심히 매매를 할 것이며, 스윙으로 잡아 들어갈 거는 내가 뭐 1000을 사든 1억을 사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100을 사서 오늘 보고 뭐 500을 살 수도 있는 거고 1000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원하는 구간들 왔을 때 조금씩 사 내려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지난번 10월 달에도 이 비슷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규모는 훨씬 컸던 영국의 이 연기금의 반대매매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한번 차트로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충 10월 14일 날 데드라인을 정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때 사태는 이때부터 터졌습니다.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영국 연기금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들쭉날쭉한 흐름을 좀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클라이막스입니다. 딱 이날이 클라이막스였어요. 데드라인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니네 작살난다 라고 굉장한 공포를 맞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였기 때문에 시작은 이 시작점이었다. 단 5일 만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만들었다. 이 정도가 뭐 제가 볼 때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를 깨고 빠져야 되냐, 그런 게 절대 아닌데, 분명히 박스권은 어느 지점에서 만들든 증시는 박스권을 만들 거고, 박스권이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이슈가 발생을 할 겁니다. 공포라는 게 계속 생겨날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공포가 생겨나고, 떨어질 때는 뭐 2200을 깨고 더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과 공포감이, 그리고 올라갈 때는 다시금 시장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그러한 증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6년간의 박스피 시장 동안 수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도 뭐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때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떨어질 때는 너무나 공포스러웠고요, 올라갈 때는 행복회로를 정말로 많이 돌리던 그런 장세였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올라갈 때마다 테마의 주도 섹터가 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 바뀌었고, 뭐 이런 대시세를 만들었던 장세에는 산업과 이 트렌드가 변하는, 시장의 이러한 트렌드와 뭐 이런 부분이 변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시장에 돌파를 하고, 또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대폭 늘어나는 현상들이 두루 갖춰졌다라는 거죠. 보면은 거래대금이 올라갈 때 쭉 증가함을 항상 보여줍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증시를 올려 세우고, 쭉 밀렸다가 증시가 밀릴 때는 유동성이 없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유동성이 확 들어오고, 이때도 가만히 있다가 유동성이 확 올라오고, 전부 다 유동성의 확장이 증시의 방향을 바꿔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 우리가 상기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